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볼 건요. 원칙을 지키는 주식 고수들의 투자법. 원칙을 지키는 주식 고수들의 투자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6가지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하락 국면에서의 대응법. 두 번째, 일본의 워런 버핏 투자법. 세 번째, 10배 수익을 얻는 법. 네 번째, 물타기의 유래. 다섯 번째, 물타기 절대로 하지 마라. 여섯 번째, 종목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6가지를 가지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국면에서의 대응법. 하락 국면에서는 미국 월가 최고의 펀드 매니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존 네프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눈에 띄는 종목이 없다면 일단 팔짱을 끼고 기다려라. 공연히 차선책을 사면 꼭 후회하게 된다.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종목을 찾기가 힘들 때는 일부를 현금으로 비축한다고 생각하라. 결국 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투자일 수도 있다. 라고 강조했다. 존 네프라는 이제 미국의 굉장히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투자자죠. 그분이 이제 하락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락장은 이제 주가가 막 빠지는 그런 장이죠. 굉장히 08년 때나 97년 이때 IMF 이때 생각하시면은 하락장이 언젠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이 하락장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은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손절매를 하려고 합니다. 주가를 팔아치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공포에 질려서 그냥 지켜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건 나쁘지 않지만, 근데 큰 돈을 벌려면은 일단 그런 장 속에서도 굉장히 뭐랄까요, 알짜 주식 종목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오히려 기회가 있다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가가 굉장히 잘 나갈 때는 좋은 주식들이 굉장히 값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락할 때는 너도 나도 그냥 빠지잖아요. 옆에가 빠지니까 그냥 그 주식도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좋은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종목을 싸게 사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존 네프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눈에 띄는 종목이 없다면 일단 팔짱을 끼고 기다려라. 공연히 차선책을 사면 꼭 후회하게 된다.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종목을 찾기가 힘들 때는 일부를 현금으로 비축한다고 생각하라. 결국 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투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락장에서 주가가 이제 싸진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종목이 정말 괜찮은 가격이란 그 지점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이제 그 관점이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 사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존 네프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본인 눈에 괜찮은 주식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이거라도 사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차피 하락 국면에서는 주가가 계속 빠질 거로 보기 때문에 설마 했던 그 주식이 설마 그 가격까지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존 네프의 말을 하락장 때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정말 싼 가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를 재무제표도 잘 보실 줄 알아야 되고,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시장의 상황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시면은
이게 정말 터무니없네, 이 가격이 정말 터무니없네 라는 가격을 지닌 주식 종목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하락장에서 너도나도 파는 그런 패닉 상태가 오면은 정말 주가가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안목을 가지고 있으시면은 흔들리지 않고 주식을 매수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게 판단하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 FMR을 꼭 하락장 때 기억하셨다가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 눈에 띄는 종목이 없으면은 기다려라. 기회는 분명히 온다. 이게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상승장에서는 다르겠죠. 상승장에서는 막 너도나도 올라가니까 이게 또 시간을 괜히 좀 끌면은 오히려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하락장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더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최고의 주식을 찾아야 됩니다. 차선에 타협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만족할 만한 주식을 정말 저렴하게 사는 게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셨다가 하락장에서 효과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본의 워런 버핏 투자법. 횡보 국면에서는 일본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일본 자산 운용 업계에서 적립식 펀드를 크게 성공시킨 사와카미 아스토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는 기필코 바닥 근처에서 매수하고자 한다면 3, 4회에 나눠 사면 된다. 소위 정앤매입법으로 자금을 몇 등분해서 주가가 내려갈수록 매수 수량을 늘려나가는 것이다. 주가는 기업 실적을 1년 정도 선행해서 반영한다. 실적을 확인한 후에는 늦다. 미리 움직이는 장기 투자자가 시세를 이끄는 법이다. 커다란 흐름을 예측하고 미리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라고 충고한다. 일본의 워런 버핏이라고 불리는 사와카미 아스토. 이 사와카미 아스토는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제가 만나서 강연도 들어봤고, 제가 2번인가 직접 만났고, 그분의 뭔가 투자 철학 이런 거를 이제 제가 그래서 조금 이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려울 때 주식을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쌀 때 사는 거를 굉장히 즐겨하고, 여기서도 이제 말하듯이 바닥을 어차피 잡을 수가 없다면, 우리가 그 바닥을 잡기란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면 바닥이란 걸 지나봐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닥 근처에서 이제 매수하겠다라는 뜻을 가진 투자자가 있다면은 3, 4회에 나눠서 사자. 어차피 바닥이라는 거는 지나봐야 아는 거고, 뭐 어디까지 빠질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늘 생각보다 더 빠지고 뭐 늘 생각보다 덜 빠지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 바닥을 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바닥 근처에서 매수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그냥 3, 4회에 나눠서 사자. 그러면은 그냥 바닥 언저리 근처에서 내 매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뭐 괜찮은 가격에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앤매입법, 일정한 금액, 그러니까 정앤매입법이란 거는 내가 매달 10만원씩 주식을 사겠다. 거의 10만원, 10만원, 10만원 이게 정액이죠. 그래서 정앤매입법은 일정한 돈의 액수를 가지고 꾸준하게 그냥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런 정액매입법으로 자금을 몇 등분해서 주가가 내려갈수록, 주가가 만원이었을 때는 내가 100만원 가지면은 주식을 100주밖에 못 사지만 주가가 떨어져서 뭐 5천원이 됐다. 그럼 내가 200주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수량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정액매입법을 할 경우에. 정액매입법으로 내가 투자를 하면은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주가가 오르면은 주식을 좀 덜 살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하는 투자법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기업들을 정액매입법으로 투자하는 것. 이렇게 투자하면은 우리가 좀 저가의 주식을 매수해서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배 수익을 얻는 법. 월가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는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갈지에 대해 미리 한계를 정해서는 안 된다. 영업 상황이 여전히 좋고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 주식을 무시할 이유는 없다. 그런 식으로는 평생 가야 10루타 종목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피터 린치는 굉장히 그 유명한 투자자죠. 제가 이 피터 린치에 대한 글도 썼었고 실제로 그 글은 조회수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 피터 린치의 투자법은 뭐 결국은 모멘텀을 이용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주가가 얼마만큼 오를지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업 상황이 여전히 좋고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팔지는 말라는 거죠. 영업 상황이 여전히 좋고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는 겁니다. 주식을 계속 보유해서 그 이제 기업이 성장하는 그 과실을 그대로 투자자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영업 상황이 좀 나빠지거나 이익이 줄어들었다 이럴 때 이제 주식을 매도하라는 거죠. 주식이 막 올라갈 때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오른 거 같은데? 라고 이제 해서 섣불리 그렇게 판단해서 팔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10루타 10배죠 10배 10배 올라가는 거를 절대 수익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상승장에서 10배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진짜 뭐 특히 뭐 테마 이런 거 묶이면은 뭐 거기다 세력이 막 작전 세력들 달려들고 하면 10배 올라가는 게 굉장히 많은데 피터 린치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투자는 아니고 기업의 업황과 그 기업의 영업 실적을 보고서 이 기업의 성장세 이게 좋으면은 투자를 해서 그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장의 속도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주가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를 거고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타기의 유래. 물타기는 초보 주부의 주방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물타기가 종종 발생한다. 어떤 주식을 매수한 후에 그 가격이 떨어지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기 위해 동일한 주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물타기라고 한다. 이 물타기는 19세기 초반 미국 가축 시장에서 유래했다. 다니엘 드루라는 가축 상인이 소를 팔기 전에 소에게 소금을 잔뜩 먹이고는 소가 물을 들이키게 해서 소의 몸무게를 늘려 비싸게 팔았다고 한다. 부정직한 소 물타기로 돈을 번 드루는 주식시장에 진출해 한 철도회사의 경영권을 차지했고 철도회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주식 물타기를 해 큰 돈을 벌었다. 하지만 나중에는 다른 세력의 물타기 전략에 걸려들어 패가 망신했다고 전해진다. 이거는 제가 좀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물타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물타기가 어디서 유래되는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앞으로는 알고 쓰시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물타기라는 거는 이제 이 책에 따르면은 이제 19세기 초반에 미국 가축 시장에서 유래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드루라는 이제 가축 그 상인이 소를 팔기 전에 소 같은 경우는 무게로 팔잖아요. 소를 팔기 전에 소금을 잔뜩 먹어가지고 소가 이제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럼 소가 막 물을 먹겠죠. 그러면은 소가 이제 팔리려고 무게를 딱 잴 때 이 물 무게까지 같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소를 굉장히 비싸게 판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타기의 유래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타기라는 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좀 묘사가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뭐 손해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저는 뭐 물타기라는 걸 정확하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두루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물타기를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결국에는 물타기로 해서 또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좀 물타기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주식시장에서 물타기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일반인이 물타기를 하지 않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산
주식을 손해보고 그대로 판다는 게 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계속 물을 타기가 쉽죠. 근데 물을 타면 탈수록 점점 이제 불리해진다라는 게 대체적인 주식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물타기 절대로 하지 마라. 1980년대 월가에서 크게 성공한 마티 슈발츠는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물타기를 하는 것은 자살 행위 중 하나다. 흔히 손실을 만회하고자 주식을 더 사게 되는데 이런 태도는 백전백패다라고 물타기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여기서 나오죠. 마티 슈발츠 월가에서 크게 성공한 투자자인데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물타기를 하는 것은 자살 행위 중 하나다. 흔히 손실을 만회하고자 주식을 더 사게 되는데 이런 태도는 백전백패다. 그래서 물타기에 대해서 웬만한 주식 전문가들은 다 이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제 판단이 돼야 됩니다. 정말 주가가 정말 싼데 정말 좋은 주식인데 그냥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가가 그런 주식들은 계속 매입을 해야죠. 주가 싸면 싸질수록 더 매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기업이 좋지도 않은데 기업이 뭐 영업 실적이 꺾이고 있고 업황은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추가 매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또 사면 또 떨어지니까 손실이 자꾸 커지는 거죠. 퍼센트는 줄어들지 몰라도 계속 절대적인 내 손의 액수는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 대체적인 주식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보통 뭐 초보자들과 뭔가 좀 주식 전문가들의 차이를 이 물타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이제 구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뭐 꾸준히 계속 사는 편입니다. 저는 뭐 많은 종목을 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주식을 사서 그냥 꾸준히 사서 모으는 편입니다. 네. 투자 스타일은 다 다른 거니까요. 네. 어찌됐든 돈만 벌면 됩니다. 네. 종목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한편 마젤란 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용한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는 달걀을 바구니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논쟁에 대해 문제의 핵심은 종목의 개수가 아니다. 그 종목들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조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기준에 적합하다면 다수 종목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종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분산 투자 자체만을 위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종목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어리석은 분산 투자야말로 일반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라고 충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분산 투자해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피터 린치는 뭐 종목을 여러 개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터 린치의 말을 한번 다시 읊어드리면 문제의 핵심은 종목의 개수가 아니다. 그 종목들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조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기준에 적합하다면 다수 종목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종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분산 투자 자체만을 위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종목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어리석은 분산 투자야말로 일반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결국은 뭐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계란을 뭐 여러 개 해서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바구니라도 철로 튼튼하게 만들어서 절대 계란이 깨지지 않도록 바구니를 만든다면은 그 바구니에 다 몰아담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분산 투자를 하고 몇 종목 투자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100개가 있으면은 가장 좋은 종목이 1등부터 100등까지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1등이 가장 좋은 종목 생각하면 1등을 다 사는 게 맞죠. 굳이 1등부터 10등까지 10종목에 나눠서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 뭐 계란 몇 개를 바구니에 얼마나 나눠 담을지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완벽한 바구니를
찾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완벽한 바구니를 찾지 못했다면은 뭐 그때 이제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 바구니 나눠 담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절대적인 진리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산 투자가 물론 위험을 분산해 주는 효과가 있지만, 또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투자를 보면은 분산 투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라는 건 결국 내가 뭐 동일 업종에 있는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나눠 투자하는 건데, 뭐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을 보면은 뭐 반도체 업계에 뭐 삼성 담아놓고 하이닉스 담아놓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반도체 기업들 뭐 이오테크니스나 이런 반도체 업체들 몇 개 담아놓고 나는 분산 투자했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분산 투자가 아니죠. 네, 반도체 업계 종목 하나 투자했으면은 뭐 석유화학 업계 하나 투자하고 식품주에 하나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포트폴리오가 짜지는 건데, 다 동일한 업종에 다 몰아 넣으시고 그걸 분산 투자했다고 말씀하시면은 진정한 분산 투자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잘못된 투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주식 고수의 투자법을 가지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주식 고수대 투자법은 제가 영상 3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주식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쉽게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냥 원론적인 그런 투자 철학, 마인드, 투자 격언 이런 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3개에 거쳐서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